그 왜 그러냐면은 서양의 모든 전통적인 종교들이 항상 신의 영역이 있으면 악마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동양 종교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신이 지배하고 밤은 악마가 지배한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의 대표 선수인 달이 자연히 악마를 상징하게 돼서 서양에서는 달이 상당히 안 좋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귀신들은 저 보름날 안 나옵니다. 다 금음날 달이 없을 때 상서로운 달을 피해서 나타나는데 서양의 뭐 악마라든가 이런 그런 존재들은 전부 다 보름날 나타납니다. 사람이 늑대로 바뀐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저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스트럭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루나시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우직하게 해석하면 달한테 얻어맞는다는 얘기인데 저것이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저 루너시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 정신병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루나가 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미국에 좀 살아봤습니다만 13일 금요일에 보름달까지 겹치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요.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해와 달을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어떤 기호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어떤 기호로 나타냈냐면 동그라미하고 점을 찍으면 이게 해고요. 이렇게 그리면 달입니다. 근데 이 기호는 오늘날도 쓰고 있어요. 저희가 천체물리학을 할 때도 해의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질량이 매스니까 이제 M을 쓰는데 그 옆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해의 질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호가 이상하게도 동서양이 똑같아요. 수천 년 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텐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호가 나중에 동양에서는 날일자가 됩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점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달처럼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이게 달 월자가 됩니다. 중간에 이런 각골 문자 형태 이런 변화를 거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기호가 오늘날 지금까지도 수천 년 됐지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우리 눈에는 그냥 해와 달과 이렇게 별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저걸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뭐 종교를 만들고 뭐 그래왔던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종교에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 태양신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모든 숭배 대상은 다 하늘이었고 그 해였고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문학자여서가 아니라 천문학의 역사는 그 인류의 그 가장 그 높은 그 지식 차원에서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주론까지 모든 것이 우주관까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이제 그 여행을 떠나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죠? 이 달을 보시면은 이걸 보고 왜 동양 사람들은 우리는 정서가 어떻습니까? 달맞이를 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진짜 달밤에 배 띄워놓고 술 한잔 해봤으면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고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도 이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달 모양을 보고 여러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지금 이게 몇백 년 된 건지 몇천 년 된 건지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달에는 토끼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이렇게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뭐 생명체 토끼가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검은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 토끼 얼굴입니다. 귀 보이세요? 이렇게 두 개? 예. 귀가 있고 토끼가 이렇게 이제 팔을 뻗어서 여기 절구공이 가지고 이 절구를 찍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모릅니다. 하여튼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SF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달에서 토끼가 방아 찌는다는 것이. 예. 그런데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랬는데 서양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서양에서는 거울 보는 아가씨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서양 그
여자의 머리고요. 요게 손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치마를 이렇게 펼치고 앉은 거죠. 예. 그래서 다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해와 달을 보면서 인간이 진화해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그 최초의 인류가 뭐 약 한 30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신석기, 구석기 시대를 넘겨서 이제 신석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신석기 시대라는 게 뭡니까? 뭐 날카로운 돌을 집어 쓰다가 이거 갈면 되겠다. 그 생각하는 게 신석기 시대잖아요. 근데 인간 역사가 300만 년인데 신석기 시대는 사실 10만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려 290만 년 동안 이 돌을 갈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사람이. 예, 그래서 인류 문화가 이걸 어렵게 표현해서 지수함수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부하면 할수록 수천 년 된 그러한 그 당시 만들어진 지식들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다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하늘의 별자리요. 밤하늘 별자리는 서양 것들은 전부 다 제우스가 그 진짜 신이던 그 신화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몇천 년 된 그 전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시대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 위는 사람이고 밑은 말인 뭐 센타우로스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오늘날 서양의 별자리 이렇게 다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인류 역사가 얼마나 사실은 기본 개념은 바뀌지 않고 흘러왔는지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일식 장면입니다. 자, 일식이 뭡니까? 다 아시죠? 달이 해를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까만 부분은 이제 달입니다. 달 뒤통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해 쪽에서 보면 달 뒤통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맨날 보는 달면이죠. 예. 근데 이걸 보고서 저 주위에 이렇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천문학에서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냥 코로나라고 이렇게 배우면은 그걸로 끝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라틴 말로 코로나가 바로 왕관이다, 크라운이다, 영어로. 그 사실까지 알게 되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바로 달 옆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왕관 같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활 속에 라틴 말을 많이 알거든요. 예를 들면 레오는 사자라는 걸 아마 온 국민이 다 알고